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할 강의는 자녀형 어머니들, 우뇌형 어머니들 통합 강의예요. 아이들 수학을 하는데 이 지속적인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불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걸로 인한 부작용으로 많은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그냥 웬만큼 하면은 됐지 그 이상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 마시고 학습지나 여러 가지 상술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을 시키면서 망가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무리하게 시키는 게 왜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뇌로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필요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수학이 왜 필요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1차 목표긴 해요. 그런데 이 수학을 하려는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수학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 아이는 성인이 돼서 큰 시련이나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향상이 돼요. 또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치다든지 이랬을 때 이것을 순식간에 해결해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수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하다가 보니까는 필요한 게 연산인 거예요. 하여튼 이 정도만 하고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학을 하면서 썼던 뇌와 또 성인이 돼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성인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뇌와 같아요. 그래서 이 수학 연산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식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뜻을 이해하고 식을 쓰는 것들. 간략한 예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떠한 상황이 닥쳤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뇌형 사람들은 경험적인 판단을 하고 좌뇌형 사람들은 이론적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뇌형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이론적인 지식들보다는 경험적인 지식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좌뇌형 사람들은 경험적인 지식보다는 맨 처음에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이론적인 지식부터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매뉴얼에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항상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번도 이렇게 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기존에 했던 방향대로만 나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좌뇌형 사람들을 좀 많이 고지식하고 좀 골수고 보수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뇌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론보다는 경험적인 판단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좌뇌형 사람들하고 우뇌형 사람들하고 맞부딪히면은 많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판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우뇌형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면 그만큼 판단을 하지 못해요. 좌뇌형 사람들도 그만큼 지식이 없으면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좌뇌형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지식들을 습득을 하고, 그와 더불어 이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경험적인 판단으로 하는데, 보통 자기가 했던 기본적인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지 그 외의 경험들은 본인 생각에 맞지 않으면 많이 버리려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도 다 머릿속에 저장을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운행 사람들도 경험적인 판단만 중요하지 또 이론적인 걸 잘 습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책에 있는 지식들도 많이 습득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판단을 해요. 이 판단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수학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뭘 요구를 하는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 판단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섰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읽고 이 문제의 뜻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이 문제 해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부분도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가면서 이 문제 해결 부분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연산만 계속 하다 보면 이 문제 해결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세 번째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다시 말해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후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순식간에 생각을 해내는 거, 아니면은 또 시간이 있으면은 뭐 써서라도 요거 다음에는 뭐를 하고 요거 다음에는 뭐를 하고 요거 다음에는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때 식을 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진행이에요. 이 진행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연산 부분이에요. 이 계획을 세웠으면은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실행 능력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뭐 느린 사람들도 있고 빠른 사람들도 있고, 또 느린 사람들도 계속 하다 보면 또 빨라지는 거예요. 연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느렸다가 많이 하다 보면은 빨라지는 듯이 이제 일 같은 경우도 처음엔 느리지만은 이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빨라지는 건데,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행 부분이 수학으로 말하면은 연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제대로 했으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왔을 거고, 또 이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을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진행 부분하고 상관없이 처음에 판단과 문제 해결을 제대로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수학은 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뭐하지만은 일반 일이나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하고 그에 따른 작업 진행을 제대로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하고 그거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대한 문제 해결과 작업 진행을 했을 때는 나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을 하는 게 이 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과 그거에 대한 식을 쓰는 이 계획 부분, 이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판단과 문제 해결과 계획 부분, 이 부분이 다 담당하는 뇌가 달라요. 그리고 연산 부분도 담당하는 뇌가 달라요. 근데 이 연산만 너무 강요하다 보면은 연산에 관련된 뇌는 커질지 모르더라도 나머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뇌는 많이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이 판단과 문제 해결과 이 계획 부분, 이 뇌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 이 나중에 연산이 후속 작업으로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연산만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다 보면은 이 세 개의 능력이 연산에 비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해결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린 시기에, 유아 시기에 연산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은 아이의 연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활성화가 되지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다 보면은 똑같은 답에 대한 것이 대뇌 피질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푸는 거는 연산에 관련된 뇌를 활성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뇌 피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뽑아오는 그 단순 작업만 계속 시키게 되는 거예요. 1년, 2년.
학교 아이들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연산에 관련된 이 뇌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빼오는 단순 작업만 하게 돼요. 아무런 의미 없는 작업이 되고,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성인도 마찬가지로 이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들하고 단순하게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걸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거를 많이 내고 머리에 있는 뇌 활동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어린 시기에 단순 반복적인 이런 활동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 뇌를 굉장히 단순하게 하면서 복잡한 거를 싫어하게 하는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을 하는데 연산에 관련된 뇌는 최후에 써먹는 것들이에요. 수학을 할 때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고 식을 쓰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문제를 읽고 판단하고 식을 쓰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사고력 수학이고, 여기까지 됐으면은 연산은 후속 작업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늦게 풀든 일찍 풀든 답이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 거고,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이 부족한 연산 부분을 조금 연습해서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연산이 너무 많이 강압적인 연산, 복잡한 연산이 필요 없는 게, 고등학교를 가면은 웬만한 연산 복잡한 거를 다 배제시키고 간단하게 단순하게만 계산을 하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주율 3.14도 뭐 처음에 배울 때는 곱하기를 가르치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파이라는 용어를 써서 아예 그냥 3.14 자체를 안 곱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고등학교 가면은 기본 4층 연산만 해줘도 나머지는 다뭐 영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뭐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세 자리 곱하기 네 자리 이런 거 쓸 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쓸 데 없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때 너무 강압적으로 그런 거 시키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분수 4침 연산, 소수 4침 연산,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아이들 도형 보는 법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아이들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뭐 도형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계산하는 법만 실컷 알면 뭐예요? 못 풀어요, 아이들. 다시 말해서 이 유아 시기 때 학습지 교사나 뭐 이제 이런 관련 책자들이 아이들 연산을 너무 강요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거는 거의 다 보면 상술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한글 떼기 전에 연산 시키지 마시고, 아이들이 한글 뗀 이후 보통 이제 7살 이후부터 연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7살 이후가 됐는데도 아이들 한글이 못 띄었다 그러면 아직 연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안 된 상태예요. 이때 강압적으로 또 연산을 시키면 또 학습 지연 현상이 나타나니까는 이 부분 조금 참고해 주셔서 아이들 연산시킬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한글을 뗀 이후 연산에 관련된 뇌가 열려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연산을 시키시면은 아이들 수학 거부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기본적으로 아이들 수학을 배우는 이유와 반복적인 연산이 아이들 뇌를 너무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고, 아이들 연산 강압적으로 시키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만 시켜주시면 돼요.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을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지, 뭐 단순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속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남 밑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런 아이로 키우셔도 되는 거고, 아이를 좀 창의성이 있고 좀 생각하는 아이, 좀 사고력 있고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면은 이런 연산보다 많은 문제를 풀게 해주시는 게 아이들 사고력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린 유아 시기, 우뇌가 많이 발달하는 이 시기에 자녀 교육을 너무 많이 안 시키고, 아이들 창의성이나 생각하는 능력 같은 거를 많이 키워주시는 게 더 많은 효과적으로 아이를 좋은 성인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